이제 여기 보면 청구 원인 있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서 내 주장이 왜 인정돼야 되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그만큼을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건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세라가 2023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8층 2호 법률사무소 예감사무소에서 홍길동에게 금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거나 또 너무 소액인 사건 이런 사건은 사실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좀 경제적이죠. 그러면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은 전화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다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되고 그 서류의 양식과 형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다 종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하면 다 종이로 인쇄해서 심지어 부본까지 만들어야 돼. 그게 뭔 말이냐면 법원용의 상대방용까지 같이 내야지 법원에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복사해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막 또 부본 없어가지고 부본 추가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책 보면은 뭐 상대방 수의 1을 더한 부본을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다 옛날 종이소송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클릭해갖고 탁탁탁탁탁 떼서 넣기만 하면 끝나지. 그거 뭐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본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서류 제출란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지금 전자소송 사이트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제 아이디가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소장을 낼 거다. 그러면 여기 위에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바가 있는데 여기서 서류 제출 딱 들어가요. 민사서류. 우리 민사소송 할 거니까요. 여기 탁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많이 뜨네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민사 소송한다 그랬잖아요. 소장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장 누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민사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이 안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엄청 싸우고 있어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아마 또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소장 또 클릭. 자, 그 다음에 전자소송 동의. 여긴 당연히 동의해야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동의 누르고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제 여기 대리인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본인 작성은 그냥 동의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민사소송 소장 이렇게 나오고 1단계 문서 작성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사건 정보. 자, 사건명은 우리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막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는데 제일 많고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대여금이죠. 대여금 제가 제 친구 홍길동한테 3년 전에 5천만 원 빌려줬거든요. 근데 안 갚아요. 그래서 김세라가 홍길동한테 5천만 원 빌려준 돈 갚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여금 여기에서 대여금만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옆에 사건명이 탁 붙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청구구분 있잖아요. 재산권 청구, 비상권 청구. 이거는 이제 돈 달라는 거니까 재산권상 청구잖아요. 그래서 소가 구분 금액 여기서는 금액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5천만 원이면은 여기다 5천만 원 이렇게 두면 돼요. 그다음에 제출법원은 이제 관할법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이에요. 근데 돈을 달라는 소송이죠. 그 돈이 대여금이든 보증금이든 공사대금이든 약정금이든 상관없어요.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에도 할 수 있어요. 치가 와야죠. 이참채무. 원칙은 피고 관할입니다. 그래서 소송물의 내용을 봐서 관할법원이 어딘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은 뭘 모르고 돈 받는 소송인데도 원고는 서울 살고 피고는 제주도 사는데 돈 받는 소송인데 제주도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주도까지 재판 가셔야 되는데 비행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선택은 내가 살고 있는 저는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놓고 저장하시면 되고 이렇게 저장. 그 다음에 당사자 목록에서도 이제 원고 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당사자 입력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원고 누구 여기서 뭐 이름 쓰고 이런 것들 쓰는데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는 꼭 안 써도 돼요. 원고 피고다 꼭 안 써도 되고 꼭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도 있는데 보통 이런 대여금 사건에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쓰면 돼요. 제 이름 쓰고 김세라. 그럼 여러분 원고 피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가끔 계신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거 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원고 피고는 뭘 당하는 거 우리가 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고. 그래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당사자 이름 쓰고, 주소지도 이제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거는 이제 핸드폰 번호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은
법원에서 도저히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전화 가끔 실무관님들이 해줄 때도 있거든요. 모르는 번호 오면 받으시고 여기 전화번호 웬만하면 적으시고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으면 소장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법원만 알고 있어요. 이걸 원고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피고에 대한 또 여기다 피고 체크하시면 돼요. 피고. 이제 상대방 제가 홍길동을 상대로 한다겠죠? 홍길동. 이름 쓰고 피고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모르면 그냥 비워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소가 중요한데 소장은 기본적으로 송달이 돼야지 절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집 주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적으시면 돼요. 직장의 주소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주소랑 송달 장소가 달라서 원칙상 주소는 어떤 거주하는 부분을 말하고 송달 장소는 이제 직장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주소 불명으로 적으시면 돼요. 모르시면 주소 불명 적으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오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 번호라든가 알고 있는 계좌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보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전화번호는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적어주시고 이렇게 또 이것도 다 입력을 하면은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는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되고 각 소송의 유형마다 청구 취지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쓰셔야 되는데 막 마음대로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쓰면요. 보정명령 와요. 이거 좀 좋게 정리해서 내라 이렇게 오고 판사님한테 혼나고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제발 청구 취지는 좀 찾아보시면 요즘에 청구 취지 어떻게 쓰는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든가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이제 대여금 소송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9번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에 중요한 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자, 이 개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튼 중요한 거는 공식이 있다. 청구 취지는. 그 공식에 맞춰서 써야 되고 1항에 보면은 지금 연 12% 지연이자 말씀했잖아요.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거든요. 이게 이제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센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전부 승소를 했고 원금이 꽤 큰 편이고 소송 기간이 2년 걸렸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번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부동문자처럼 따라다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는 청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은 다 알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 청구나 철거 청구면 당연히 청구치 쓰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청구 원인 있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서 내 주장이 왜 인정돼야 되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그만큼을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건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여금 청구 요건 사실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한 사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요건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세라가 2023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8층 2호 법률사무소 예감사무소에서 홍길동에게 금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그 다음에 금전 지급 인도 사실,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사실,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피고 미변제 사실 등 관련 사실 이런 정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청구 원인을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목차가 당사자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2번부터 밀리겠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관계를 이제 뭐 원고와 피고가 뭐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뭐 5년 전에 친했던 사이면 친구관계,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써주는 게 보통이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고 쓸 말 쓰고 그 다음에 뭐 2023년 7월 3일 4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제 갑제, 뭐 요증, 계좌 이체 내역 이렇게 해서 각 문장에 이제 첨부되는 그 증거는 함께 이렇게 쓰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저장 임시저장 누르고 다 썼으면 임시저장 누르고 다음 번 넘어가서
다음 부르면 이제 입증 서류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파일 첨부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여기다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입증 서류 목록에 그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류명을 딱 써야 돼요. 뭐 차용증이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이면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맞춰지면 순서대로 가포증, 가비로증, 가비호증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거는 아니지만 첨부하는 서류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되고 다 작성했으면은 작성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 대로 다 이제 적혀 있어요. 본인 마지막으로 제대로 써져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앞에 거를 클릭하면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하고 확인 클릭하고 확인 제출. 여기 이제 돈 내라고 이런 게 뜨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다음 누르면 바로 다음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사건 분류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 다음에 제출. 그러면 확인. 그럼 제출이 돼요. 네, 이제 한번 쭉 해봤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시는 그런 대여금 소송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